오늘이요, 어떻게 보면 슈퍼데이 이런 거예요. 슈퍼데이. 근데 오늘 일어난 이야기는 주로 내일 풀 수밖에 없는 것들이 꽤 많아서 요약만 좀 해드리면 윤석열이 오늘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좀 표현을 거칠게 하면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죠. 요거요, 이거 지금까지 거부권과는 상당히 맥락이 다른 거부권이다라고 봐요. 흐름이 안 좋아. 자기 무덤 파는데 마지막 한 삽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옛날 말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누울 자리 아니거든요. 자, 거부권 행사했고요.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오늘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 불기소했습니다. 진짜 부럽더라고요. 저거 보니까. 진짜 어떻게 정말 심을 좀 그 최재형 기다리라고 목사가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는 기소해야 되는데 왜 나를 기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검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걸 받아도 그냥 불기소해요. 털어주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내가 조성은 씨 인터뷰할 때 한 말이에요. 무혐의 사주다. 무혐의 사주다. 뭔가 사주가 겁나 많아. 이 새끼들 보면 사주를 보면은 결국 망하게 생겼는데. 자, 다음. 그리고 다음에는 오늘 이화영 부지사가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본인한테 이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감이 더 나더구만. 왜 이제 그게 건너 들어오는 것들이잖아요. 예. 변호사 같은 거 예, 통해 예. 들어오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나와서 하는데 모든 말의 맥락은요. 이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왜 진술이 그랬었고 왜 진술이 번복됐고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한테 뭘 했는지 예. 새날 다른 방송에서 지금 이게 청문회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화영 부지사가 뭐 말만 하려고 하면 국민의힘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신빙성이 그만큼 크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막 네. 난리를 치더라고요. 특히나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일어선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뉘앙스가 같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한테 더 신빙성을 갖게 만들죠. 맞죠. 그래서 이거 분석은 내일 방송에서 다시 해드리고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의 증거들이 난 JTBC는 뭐랄까요 그 손석희 재림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한 50분 정도 방송에 10분 정도를 김건희한테 날마다 근데 이게 단독으로. 요즘 JTBC는 검찰 깊숙한 곳에 네. 굵은 빨대가 길게 뻗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보도의 맥락을 보면 네. 법원 빨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판결문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꽤 있어. 네, 근데 판결문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수사 자료들이 이 수사 자료들로 짐작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누구냐 하나도 안 중요해. 예. 중요한 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첫 번째가 뭐냐면 2020년 9월 달에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분석을 요청한 게 일단 어제 단독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래소에 뭔가 그 거래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분석을 의뢰하잖아요. 예, 예. 누가 사고 누가 팔았고 하는 그 시간대별로. 거기서 나온 핵심이 이겁니다. 김건희 계좌의 시세 조정이 의심된다라는 분석이 나왔던 거고요. 김건희 매매 차익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장내 매수 156만 주, 장내 매도 165만 주 해서 실현된 차익이 13억 1천만 원이고요. 보유했던 주식까지 합치니까 13억 9천만 원. 요게 이제 지금 그 거래소가 분석해 놓은 그렇죠. 거예요. 여러분, 저 차익이라고 하는 게 주가 조작을 통해서 돈 번 거예요. 저게 이제 특정 기관에서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3,313원에 장내에 사서 매도한 게 3,913원이니까 요 사이에도 이제 차익을 실현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한 분석을 보시면은 이제 이 다른 시간에도 4,160원에 2,000주의 매수 호가를 제출하고 예상 체결가가 직전보다 10원 높은 4,015원에 형성되는데 또 관여를 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호가를 자꾸만 높여서 주식을 높이는 데 관여를 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모든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주식이 오르기 시작해. 그러면 이건가 보다 하고 뛰어들게 만드는 첫 번째 그 주가 조작의 시발점의
예를 들어 야수님 같이 돈 없는 사람이 몇 주 산다고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확 뛴다는 건 누군가가 왕창 매수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원래 100원짜리 시장 가격이 100원짜리 주식을 110원에 사겠다고 시장에 내놨는데 그걸 사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은 11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주식의 가격은 110원이라고 그래프에 실시간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주식 오르는 건가? 라고 이게 덤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을 위해서 동원되는 돈, 네. 동원되는 계좌 이게 김건희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거래소 직원 면담 경과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시세 조정 세력들이 새롭게 확인됐다. 이들과 공모관계가 인정될 경우 2011년 7월경까지의 시세 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저게 지금 뭐 주가 조작 공소시효가 지난데 많이 하지만 사실은 다른 면에서 보면은 한 줄기 같은 주가 조작 사건 1차, 2차가 뭐 그런 맥락들까지 다 거래소에서 분석을 해서 왜 있잖아요. 저 검찰 특수부에 가면 특수부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금융범죄 뭐 이런 거에 가면은 거래소라든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상주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번에 저 비공개로 수사했는데 이미 알고 있었다 김건희는. 누가 연락해 준 거냐 이런 것들까지 다 검찰은 지금 저걸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80쪽 중에서 20쪽 가량을 할애해서 한국거래소 분석이 주가 조작의 핵심으로 김건희 계좌를 지목했더라. 그러니까 그 주요 대상자가 5명에 추가로 그 같이 분석한 사람이 총 12명인데 12명 중에 김건희만 20쪽을 할애했다.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큰 거예요. 저 정도 되면 검찰에서는 무조건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발부해야 정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호가 관여율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전체 주문에서 시세 조정 주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야수님이 10주 산다고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시세 조정 그러니까 저걸 시세 조정하려고 주문한다고 하는 어떤 누군가가 거기다가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 그 관여율이 5%만 돼도 수사한다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은 수사 의뢰를 시키는 게 5% 정도만 돼도. 근데 지금 봐봐요. 최은순과 뭐 저 염땡땡은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사를 통해서 호가 관여율이라는 용어를 처음 봐서 그걸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봤어요. 근데 이제 그 설명도 엄청 어렵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그 오늘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가 오늘 하루 동안 10건의 주문이 있었다. 10번의 거래가 있었는데 그 10번의 거래 중에 2건이 정상적이지 않은 일부러 가격을 높여 부른 것 같다. 그러면은 호가 관여율이 2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가 관여율이 16%라는 건 전날 하루에 100건의 거래가 있었다면 그중에 16건을 김건희가 그렇지. 단독으로 높은 가격을 불렀다는 그렇지. 뜻입니다. 맞죠. 계속해서 이제 부르는 게 예. 값이라고 예. 자꾸 이렇게 호가를 높이면서 그 주식 값을 올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염땡땡이라고 나와 있는 저 사람이 염신일이라고 도이치모터스 CFO예요. 그러니까 최고 재무관리자인 거죠. 그러면 저 사람들 사이의 통정 매매도 너무 불법적인 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내부자 거래, 뭐 주가 조작에 모든 게 다 포함돼 다 들어가 있고요. 있는 거예요. 아까 5%면 수사 의뢰를 하기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최은순하고 김건희 같은 경우는 이게 첫 번째가 16.11%. 그 다음에 더 높아집니다. 21.26%. 그러니까 저걸 이제 퍼센트라는 숫자로 그 전환시키니까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데 저 당시에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있었던 저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는 주식의 시장 인기도나 인지도를 생각해 보면 맞아. 도이치모터스가 하루에 몇 건이나 거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호가 관여율이 20%라면 하루에 5번 있었는데 거래가 5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김건희였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도이치모터스 본사가요. 예를 들어서 뭐 기가 막힌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차는 이제 이 세상에 없던 차 나온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요. 저기는 수입사니까 차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판매만 하는 네.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최근에 3부 그리고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런 것들도 그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까지 이제 JTBC 단독이었고요.
MBC도 단독을 이런 경쟁 좋아요. 서로 단독 내기. 그러니까 MBC 단독은 뭐냐면 김건희는 계속해서 이거 내가 매도한 거야. 저번에 7월 달에 조사받을 때 네. 그거 내가 매도한 거야 했지만 공범들의 진술은 많이 달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 3,300억 원에 8만 조 때려주셈. 그 문자가 확인된 7초 후에 바로 이제 매도 계약이 일어났는데 그 매도 계약이 이제 김건희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내가 판 건데 우연히 그렇게 거래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호가 관여율하고 그 똑같은 논리예요. 만약에 도이치모터스가 시장에서 인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하루에도 수백 건씩 거래가 일어나는 거면 김건희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내놨는데 7초 만에 덜컥 팔려버렸어. 근데 하루에 한 건 내지 2건, 3건 일어날까 말까 한 그런 비인기 종목 주식이 어쩌다가 내가 주식을 내놨는데 그게 누군가 7초 만에 샀다. 그걸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김건희는. 아니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녹취록들에서 뭐뭐 해주세요 하라고 하던가요? 이런 거 한두 번 봤냐고요. 지금 나와 있는 녹취록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다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주가 조작 세력 문자 메시지를 보면 뭐 매도하라 하셈 뭐 준비시킬게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건희가 이거 알았냐 몰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는 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자발적으로 한 거야 주가 조작은 상관없어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우연히 저렇게 팔렸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말은. 근데 7초 뒤에 김건희 계좌에서 8만 주 3,300원에 매도한 이게 드러났고요. 여기 관련된 공범들 이제 그 증언은 이런 거예요. 위 김건희 계좌는 누가 관리해야 했는가요? 물으니까 위 민땡땡이 저 이제 민태균이죠. 민땡땡이 대기 중이시라는 대라는 대화를 보면 권오수인 것 같다. 선수들이니까 아는 거예요. 저거 누가 시킨 것 같냐? 누가 관리했냐? 아 권오수가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고 준비시킨다는 상대방이 누구냐 하니까 아까와 같이 이종호 대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검찰에 가서 이런 발언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뭐냐면 자기 책임을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요. 그래서 처벌받을까 봐 상당히 아는 이야기를 진실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종호 대표가 권오수에게 연락을 해서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연락을 하는 구조인가요? 물어보니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추정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맞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저 어제 나왔던 BP 패밀리 말 로얄 패밀리야. 주가 조작 집단은 로얄 패밀리인데 거기 못 낀 애들이 입장에서 보면 대충 그런 것 같긴 한데 내막을 잘 모르는 거지. 근데 사실 들어가 보면 여기 관리하는 어떤 그 체계에 있어 갖고 권오수가 김건희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봐요. 김건희가 뭐 몇천만 원도 아니고 거의 전 재산이 몇 억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거 내가 너 불려줄게. 우리는 주가 조작 같은 거 안 해. 정상적으로 보러가 아니잖아요. 도이치모터스로 돈 벌 방법이 뭐가 있어요. 뭔가 일종의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네. 그럼 김건희가 권오수한테 그걸 맡기는 것도 사실은 알고 맡겼다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식적이죠. 손모 씨가 저번에 저 방조했다고 이번에 유죄받은 예, 거 예. 또 그런 맥락이거든요. 전주. 손모가 내가 봤을 때 부동산은 엄청 많았던 사람 같아. 한 100억 정도 되는 재산인데 현찰이 별로 없었던 거지. 그런데 은행으로부터 우량주 산다고 대출을 받습니다. 자기 부동산 같은 걸 담보로. 그러고 나서 그거를 금방 팔아버리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요. 생각해봐요. 우량주를 팔아버리고 대출받은 돈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요. 그러니까 손모 씨가 처음에 억울하다고 했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자기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게 아니라 자기 주식 지식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분석해 보니 아 이거는 분명히 작전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판단해서 자기가 주식을 샀다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손모 씨가 그 주식에 들어간 이후에 도이치모터스 세력이 손모 씨한테 접근해서 같이 뭐 그렇죠. 협력적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은 오늘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나 진짜 타이밍도 더럽게 그러니까 대충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감추는 자가 범인인 거예요. 주가 조작의 핵심이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은 김건희를 수년 동안 조사를 안 하다가 그 핸드폰 뺏기고 모처에 불려가서 조사라는 걸 했는데 거기서 내가 그거 직접 한 거야. 난 주가 조작인지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문제는 법원에서는 나올 건 다 나온 거예요. 2심까지. 네. 나올 건 다 나온 거야. 여기 김건희의 마지막 퍼즐만 남아 있는 거에 가깝습니다. 근데 김건희 뭐 저 종합특검에는 양평 고속도로는 국정조사로 가고 나머지 의혹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거의 고민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를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한 호재가 떴다고 봐요. 차라리 과정이 있잖아. 보수 지지라도 조금 더 얻으려면 김건희를 사과시키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윤석열도 다 근수를 달아보니까 그냥 밀고 가는 게 제일 싸게 맥힌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의 대통령직이 위험해진다.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다. 그리고 김건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따가 재밌는 짤에서도 보면 정말 기가 막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생각하기에 제일 싸게 먹힌다고 판단하는 그 지점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개인의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김건희한테도 욕을 제일 덜 먹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인데 전체적인 정치적인 틀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방법이죠. 맞죠. 그러니까 어느 쪽 선택하느냐는 뭐 네. 책임이지만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어요. 네. 전 그렇게 봐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